지난 강의까지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심화 버전까지 한번 배워봤다면 이번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로 주제를 옮겨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왜 하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냐면 여러분들이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매체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예요. 이 광고 쪽만 알게 되면 나중에 네이버 광고라든지 구글 광고라든지 다양한 매체들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매체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 2강좌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페이스북 광고라는 것의 기본 원리와 광고 관리자를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광고 관리자를 세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캠페인을 설정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들을 같이 공유 드려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환경에서 광고를 업로드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광고 매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는 지금도 봤을 때 페이스북, 구글 애즈, 구글 쇼핑, 인스타그램, 카카오 광고 이렇게 등등 굉장히 많은 광고들이 있는데요. 이 광고 매체들 중에서 요즘 퍼포먼스 마케팅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광고가 바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입니다. 사실은 이 많은 광고 매체들도 2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검색 광고고요. 두 번째는 시각적인 형태의 이미지 배너 광고 또는 여기에 영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 광고와 이런 이미지 배너 형태의 광고가 있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이 이미지 배너 광고에 속해 있는 광고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페이스북 광고가 이미지 배너 광고인데도 이미지 배너 광고 중에서는 또 광고를 송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자 계약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RTB, 리얼타임 비딩의 준말인데요. 이 RTB 방식까지 있습니다. 일단 구자 계약 방식은 특정 기간이나 시간에 따라 내가 요 날짜에 몇 시간 동안 광고를 할 테니까 이 구자를 주세요 라고 계약을 다이렉트로 하는 형태예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메인보드 상품이 있고요. 메인보드 상품은 이제 평일 기준으로 1시간에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 정도의 아주 비싼 광고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서 아무나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고 이제 1시간 동안 딱 구자를 하면은 끝나다 보니까 자유롭게 타겟팅을 한다던가 이런 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좀 자유도가 낮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다가 메인보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긴 합니다.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싸겠죠. 그래서 이런 구자 계약 방식이 있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는 돈 없이도 조금씩 성과를 최적화해 나갈 수 있는 이 RTB 방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우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광고들이 몇 개가 나타나는데 그 광고가 나타나는 그 영역을 우리는 광고 지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광고 지면을 가지고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딱 접속했을 때 그 광고 지면을 가지고 구자별로 실시간 경쟁 입찰을 펼쳐서 경쟁에서 1등을 했던 광고주의 광고가 노출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앱 실행을 한 다음에 그 뉴스피드가 나타나죠. 뉴스피드가 나타나면 입찰 경매가 시작되면서 가장 관련성이 높거나 가장 높은 단가로 지면을 입찰한 고객 광고주가 1등을 해서 그 광고주의 광고가 이 지면에 나타나게 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수동으로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서 알아서 유의미한 고객들에게 광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자동화가 되어 있다. 우리가 그래서 입찰 비딩에 직접 할 때마다 비딩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광고 세팅을 해두면 그 광고 알고리즘이 자동화를 해두게 됩니다. 근데 이 자동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동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자동으로 1등이 정해질까가 궁금하시겠죠? 이래 이제 점수를 가지고 이제 1등을 매기게 되는데 사실은 점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몇 천여 가지의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입찰가입니다. 입찰가. 내가 클릭 한 번에다가 얼마를 내겠다라는 그 입찰가가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추산 행동률, 광고 관련성, 타겟과의 관련성, 그 다음에 광고의 품질 등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총 점수를 책정한 다음에 입찰 비딩 경쟁에서 1등을
강렬한 광고주의 광고만이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는 어차피 추산 행동률, 광고 관련성, 광고 품질 이건 다 자동화가 되어서 산출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캡슐 효과라고도 하죠. 우리는 사실은 감기약을 살 때 감기약인 것만 알면 되지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두 다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다가 시간 다 가요. 예. 그리고 영업 비밀이기도 하죠.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 위쪽에서 어려웠던 그런 추산 행동률, 광고 관련성 이런 단어들은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입찰 경매를 하도록 자동으로 조정한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우리가 통제 어차피 못하는 자동화되어 있는 건 통제를 못하죠. 그렇다 보니까 통제 가능한 것들에 집중을 해서 페이스북 광고 성과를 끌어올리셔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 광고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좀 더 주요한 고객들에게 광고를 정확하게 노출시키는 광고 형태를 RTV 매체는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 입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직접 머신러닝을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 사진이나 고양이 사진을 몇만 장, 몇백만 장을 보여주게 되면 새로운 사진의 강아지, 새로운 사진의 고양이가 나타나더라도 이 학습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것처럼 광고주들이 광고비를 내서 계속 광고를 노출하게 되면 생기는 그런 학습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머신러닝이 되는 형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우리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RTV 매체는 정확하게 타겟팅돼서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가 아니라요. 좀 더 관역의 중심으로 머신러닝을 타면서 관역의 중심으로 다가가는 이런 성과 최적화 형태의 이제 광고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타겟팅이라는 건 애초에는 조금 어려워요. 물론 연령이나 성별이나 이런 광고 타겟팅들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을 가입할 때 그런 걸 물어봤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페북 인스타에서 예를 들어서 가구 소득이 얼마 이상이다 이런 거 아니면 아기가 몇 살 이상이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타겟팅하기가 어렵다는 점 조금씩 그 관역의 중심으로 다가간다는 점을 이 RTV 매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하면은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광고 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게시물 아래쪽에 이렇게 게시물 홍보하기라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홍보하기 버튼 같은 경우에는 광고 초보자들이 빨리 광고 매체에 돈을 내라고 쉽게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굉장히 제한되는 것들이 되게 많겠죠. 타겟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하기 어렵고 기능적으로 제한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광고를 노출시키냐면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 사실은 인스타그램도 포함을 한 겁니다.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라는 곳에 들어가서 전문가 수준으로 세팅을 하고 광고를 노출시키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에서 광고를 직접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는 오늘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 PC 버전으로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있으셔야 돼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점점점 메뉴라고 있는데 그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광고라는 걸 누르게 되시면 이 광고 메뉴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를 송출할 때 항상 그 게시물의 프로필 사진이랑 프로필 이름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페이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 제작 전에 먼저 페이지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기를 누른 다음에 페이지를 대충 만든 다음에 이제 페이지 광고 만들기라는 영역이 나타나게 되면 광고 만들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광고 유형 선택이라는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저것도 역시 초보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광고 세팅법이다 보니까 저기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화살표 보이시죠? 저 화살표로 광고 관리자로 이동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팝업 창이 뜨는데 이
이 팝업 창을 다 꺼주시면 이런 형태의 광고 관리자 창이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의 광고 관리자 창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이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를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까지 와주시면 되세요. 이까지 오셔서 저는 이제 초록색의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광고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광고 관리자로 이동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광고 관리자 영역입니다. 그쵸? 이 광고 관리자 영역에서 초록색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 이 캠페인의 목적을 정해주는 영역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캠페인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광고 머신러닝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할 것이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캠페인 목적이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다 라고 하면 광고는 노출을 최대한 시키려고 해요. 노출을 최대한 시키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래픽이다 라고 하면 광고는 우리 웹사이트에 많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해요. 네, 그렇게 형식으로 조금 다르게 목표가 세팅되는데 같은 타겟으로 같은 광고 소재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한다고 할지라도 이 캠페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성과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트래픽 광고를 하게 되면 나머지 캠페인들도 집행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웹사이트 쇼핑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쇼핑몰에 트래픽 광고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 광고 관리자에서 캠페인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계속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계속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새 트래픽 캠페인, 새 트래픽 광고 세트, 새 트래픽 광고라고 3단계가 나타나게 되고요. 요 단계가 단계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세팅할지가 나오게 되는데 각각의 역할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새 트래픽 캠페인은 캠페인의 목적을 정해주는 영역인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날짜를 적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트래픽 캠페인 이런 식으로 캠페인의 목적을 이름으로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캠페인 쪽은 끝나게 돼요. 캠페인은 우리가 아까 트래픽이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다음 버튼이 있는데 다음 버튼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버튼으로 넘어가게 되면 광고 세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광고 세트는 캠페인 하위에 있는 단계로서 캠페인이 광고 세트를 여러 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광고 세트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과 일정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두 번째는 우리가 광고를 노출할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한테 광고를 할 것인가,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타겟팅을 하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 저는 습관적으로 뭐 20대 여성 아니면 뭐 30대 여성 이런 식으로 광고 세트에는 그 타겟의 이름을 적어주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트래픽 광고니까 너네 어디로 사람들을 유도할 건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웹사이트라고 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제가 기능적인 부분들은 설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자, 일단은 예산 설정해 보시면 1일 예산 25,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루에 25,000원씩 쓰겠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 날짜가 4월 11일 7시 10분부터 이런 식으로 설정을 되게 돼 있는데 오늘 날짜가 나옵니다. 근데 뭐 내가 좀 나중에 광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22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실제로 광고 만들었을 때 그 광고가 예약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일일 예산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총 예산으로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정해서 한 45만 원 쓰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페이스북 광고가 아무래도 정답이 없다 보니까 찌라시가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총 예산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일 예산으로 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이야기지 사실은 요 일일 예산이나 총 예산이나 무엇을 하든 이제 광고에 성과를 끼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은.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만 설정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타겟 연령 쪽이 나오는데 이 타겟팅은 누구한테 광고를 할 것이냐라는 걸 설정하는 영역이죠. 이 마우스를 올려서 수정 버튼을 누르면 디테일하게 위치나 연령이나 성별을 타겟팅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한민국을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프라인 매장이야.
그래서 서울에만 타겟팅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요 대한민국을 제거해 주시고 여기다가 서울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나타나게 되고요. 서울 도시의 광화문 방향으로 40km가 원이 쳐지면서 여러분 서울에 40km 정도를 타겟팅할 수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어요. 한 18km까지 여러분들이 줄이실 수는 있습니다만, 자, 이 타겟팅은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광고를 볼 수 있는 타겟이 희소해지죠. 타겟이 희소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입찰 경쟁이 심화됩니다. 입찰 경쟁이 심화되게 되면은 노출을 많이 못하고 비싼 값에 적은 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온라인몰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으로 전체적으로 잡아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로 이렇게 타겟팅을 좁히다기보다는 대한민국으로 해도 어차피 구매를 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페이스북의 광고 알고리즘을 돌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의 구애를 받지 않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으로 광고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시면 연령 타겟팅과 성별 타겟팅이 있습니다. 저는 뭐 30대 여성이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30, 그 다음에 39까지 나이를 설정해 주면 되겠죠.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성별도 여성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원하는 타겟한테 타겟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요 노출 위치라는 설정이 나옵니다. 노출 위치는 자동으로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고 수동으로 우리는 여기만 노출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동 노출 위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수동 노출 위치를 누르면 크게 4가지의 플랫폼 지면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북 뉴스피드 쪽이고요.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언스 네트워크라고 이제 페이스북과 제휴를 맺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 이렇게 광고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네 번째는 메신저 광고라고 해서 이제 우리 페이스북 메신저 아시죠? 그 메신저에다가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어디에 광고가 노출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처음 광고를 하신다 라고 하면 어느 위치에서 광고가 잘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동 노출 위치를 좀 권장드리는 편이고요. 실제로 어떤 디자인 업체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우린 반드시 인스타그램으로 해야지 라고 설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 자동 노출 위치를 하면은 어차피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효과적인 노출 위치에다가 입찰 비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자동 노출 위치로 설정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어떤 분들은 또 인스타그램에만 수동 노출을 해서 성과가 더 잘 나왔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처음에 광고를 할 때는 자동 노출 위치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고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라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이제 광고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광고 이름이 나오는데 저는 일부러 이 광고 이름을 이미지 A, 이미지 B, 이미지 C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업로드할 때 구분하는 광고 이름들을 적어주게 되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아까 이 광고 관리자까지 오셨다면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저도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페이스북 페이지가 여기 딱 하고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시고 만약에 이 페이스북 페이지가 인스타그램 계정과 연동됐다면 인스타그램 계정이 여기 목록에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새로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계정이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선택한 페이지 사용이라는 옵션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 프로필 사진과 요 프로필 이름으로 광고 게시물들이 송출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영역이고 혹시라도 연결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계정 연결을 누르셔서 인스타그램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 비즈니스 계정이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요. 광고의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고의 형식. 자, 단일 이미지 또는 단일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 또는 하나의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광고 형식이고 이미지 하나짜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 하나짜리의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1080픽셀 곱하기 1080픽셀의
정사각형 형태가 가장 큰 지면을 차지합니다. 뭐 옛날에는 1200 곱하기 628 픽셀로 가로형 이미지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정사각형 이미지가 좀 대세인 것 같고요. 슬라이드 광고는 이미지가 여러 장 있는 거예요. 또는 영상이 여러 장 있는 경우에는 슬라이드 광고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디자인 업체라던가 아니면 시각적으로 좀 자극을 줘야 하는 광고 상품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패션이라던가 가구라던가 이렇게 시각적인 이미지가 중요할 때는 슬라이드 광고를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어떤 설명이 필요한 뭐 건강기능, 기능성 식품이라던가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게임이라던가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광고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성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정답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렉션 광고는 쇼핑몰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광고인데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갑자기 스크롤 다운이 되면서 그 제품들이 이렇게 컬렉션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사실은 게재 지면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인기가 없는 광고 상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만들기 좀 비교적 쉬운 단일 이미지 광고라던가 슬라이드 광고 요거 두 개를 좀 즐겨서 하는 편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린 드디어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영역에 왔는데요. 여기다가 미디어 추가를 한 다음에 이미지 추가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로컬 파일에서 이미지를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업로드를 한번 눌러서 저는 이미 여러분들 강의 자재로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은 게 있어요. 요거 4개 정도를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이 4개를 그대로 요 목록에다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들이 슬슬 올라가는 게 보여요. 네, 이미지들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 여러분들도 다운 받으셔서 한번 업로드를 해보세요. 자, 1080 곱하기 1080 픽셀짜리 이미지를 업로드 하기로 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붙여넣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미지 A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 뭐 이미지를 나는 스토리 쪽에는 세로형을 할 거야. 이미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 아시죠? 그 스토리 영역에는 세로형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에 그룹 수정이라고 누르셔서 변경을 누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업로드 해놨던 요 세로형 이미지를 저장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설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기본 문구가 있는데 기본 문구를 한번 적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라고 적으니까 이미지 위쪽에 지금 보시면 안녕하세요 라고 적으니까 요 이미지 위쪽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좀 더 부연 설명해 주는 용도로서 이렇게 기본 문구라는 영역이 써지게 되고요. 그리고 제목 영역도 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성민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굵게 볼드 처리된 텍스트가 잠깐 들어왔다 나갔는데 제가 URL을 안 적어서 그렇거든요. URL을 일단은 네이버.com이라고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떨어지는 링크 값, 그러니까 여러분들 쇼핑몰의 URL 요걸 적어 주셔야 되세요. 일단은 제가 가상으로 네이버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유성민입니다 라고 제목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T 아카데미입니다 라고 설명도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제목 아래 또 부제목으로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게 이 설명 영역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좀 더 부연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소로서 제목이나 부제목, 그 다음에 텍스트들, 기본 문구들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광고를 세팅하시게 되면은 광고 세팅이 끝나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동의하고 게시가 있어요. 요 동의하고 게시를 누르는 순간 이제 광고 세팅이 됩니다. 예. 근데 동의하고 게시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카드를 만약에 등록하셨다면 그게 광고 비용이 청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요 실습을 하실 때는 요 초록색의 동의하고 게시 버튼은 절대 누르지 않는 걸로 할게요. 자, 그렇게 설정을 하고 저는 일단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여기 X 버튼을 누르면 광고 관리자의 캠페인이라는 게 하나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캠페인이라는 게 하나 생긴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임시 저장된 상태죠. 근데 제가 오른쪽 하단에 검토 후 게시를 누르면 이 광고가 라이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저는 임시 저장된 상태로 두고 자, 지금 보시면은 캠페인
그리고 캠페인 안에 광고 세트, 그 다음에 이미지 A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지 B를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예, 이미지 B를 하나 추가하고 싶으면 이미지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복사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미지 A에 수정을 갖다 대보세요. 수정을 갖다 대시면 이 이미지 A에 빠른 복제라고 있습니다. 이 빠른 복제를 누르게 되면 이미지 A의 사본이라고 광고 세트 하나에 이미지 A와 이미지 A 사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미지 B로 바꿔주죠. 이미지 B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이미지 B를 설정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모두 삭제를 누르고, 그 다음에 미디어 추가, 이미지 추가, 그 다음에 이미지 B를 그대로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서 요거를 다음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이미지 B에 대한 광고가 또 하나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기본 문구라던가 광고 제목이란가 이런 것들은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광고 세트가 예산 설정 기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25,000원의 예산 설정을 하게 되면 이미지 A에 12,500원, 이미지 B에 12,500원 이렇게 소진될까요? 아닙니다. 25,000원 중에서 이미지 A가 만약에 효율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한 2만 원 정도를 이미지 A다가 알고리즘이 쏟아부어요.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몇 개더라도 성과가 잘 나오고 입찰 비딩이 잘 될 것 같은 광고 소재에 이미지 광고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게 첫 번째 유의할 점이고, 만약에 내가 30대 여성이 아니라 30대 남성도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광고 세트를 복사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30대 여성 사본이 생기고요. 제가 이거를 30대 남성으로 바꾸죠. 30대 남성으로 바꾼 다음에 이 성별을 이제 여성이라고 되어 있던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30대 남성한테 타겟팅이 됩니다. 만들기 쉽죠. 하나만 만들어 두면 복사해서 만들어서 관리를 해 두실 수가 있어요. 근데 30대 남성이라고 해서 이미지 A, B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이미지 A, B가 들어가고 30대 남성은 1에 25,000원 쓰죠. 근데 아까 전에 30대 여성도 1에 25,000원 쓰기로 했죠. 광고 세트에서 예산 설정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 광고 세트를 복사할 때, 그러면 1일에 25,000원, 30대 남성도 1일에 25,000원. 그래서 1일에 5만 원을 지출하게 되세요. 네, 1일에 5만 원을 지출하게 되셔서 광고 세트를 복사하실 때는 반드시 유의하셔서 복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캠페인을 복사하게 되면 그 캠페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사가 돼요. 이런 식으로. 광고 세트도 복사가 되고, 그러면 광고 세트 25,000원짜리 두 개가 더 복사가 된 거니까 저는 하루에 10만 원을 쓰는 게 되겠죠. 그래서 복사 기능을 사용할 때는 광고 소재를 복사하는 건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광고 세트를 복사하는 거나 광고 캠페인을 복사하는 거는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고, 요렇게 광고 세팅법에 대한 기본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